공인회계사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시즌2입니다. 오늘도 상속증여 전문가 나철호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철호 회계사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보, 전에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아파트 문서 어딨지? 이거 말이에요. 10억에 증여세 2억은 아버님이 내주셨었죠? 맞아요. 가만히 있자. 아버지가 사전 증여하신 지 10년이 안 됐네. 어머, 그럼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신고해야겠네요, 여보. 그래야겠네. 그런데 아파트 시세가 5억이나 올랐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 15억으로 신고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아까 삼촌이 뭐래요? 내가 사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니까 이번 상속재산은 좀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네. 아유, 그건 아니죠. 그 아파트는 아버님이 장남인 당신 몫으로 주신 거잖아요. 아유, 이거 삼촌이랑 얼굴 붉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이제 증여받은 지 10년이 채 안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상속재산에 합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시 증여받았던 금액 10억 원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른 것까지 감안을 해서 현 시세 15억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문의를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지만 현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 가액 10억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시세가 10억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증여 당시에 가액인 10억으로 신고를 10억으로? 그러면은 글쎄요. 이게 상속으로 물려받는 것보다 사전 증여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요? 시세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 효과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 상속 재산이 15억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사전 증여 시에 10억, 현 시세인 15억인 아파트를 사전 증여 받는 경우에 토탈 세금이 3억 4천만 원, 사전 증여 없이 바로 상속으로 가는 경우에는 5억 3천만 원, 무려 1억 9천만 원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전 증여받은 자산이 지금 이렇게 경우보다도 오히려 상속 시 가격보다도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사전 증여받은 게 불리한 거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예. 사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전 증여를 하든 상속으로 가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상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전 증여가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불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칙 한 가지는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사전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이런저런 선택을 했을 때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증여를 얘기할 때요. 쪼개기 증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증여받은 아파트인데 뭐 공동 명의로 한다든가 하면은 조금 더 세금이 낮아진다든가 하는데 상속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라 볼 수 있는데 증여는 수증자 수가 늘리면 늘릴수록 세금이 줄어들지만 상속세는 상속인과 관계없이 세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본인이 낸 게 아니라 아버님이 아까 보니까 2억을 대신 내줬다고 하는데 대납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러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세금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증여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대신 증여세를 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과세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내준 증여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10억 원, 아까 시세가 10억 원이었다면 그 증여세가 2억 원이라고 했죠. 2억 원도 대신 내줬기 때문에 2억 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아버지가 증여해 준 아파트 10억뿐만 아니라
대신 대납해준 증여세 2억까지도 세금을 사전 증여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군요. 그러네요. 예,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그 증여세를 낼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증여세에 대해서도 추가 증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 증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여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은 증여 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증여세를 과연 자식이 낼 수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식이 낼 능력이 없으면 이 증여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증여를 해주셔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여세도 증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자, 앞서 사례를 다시 한번 보면 조금 민감한 문제가 마지막에 네. 나왔었죠. 네. 8년 전에 아버지가 장남에게 이제 사전 증여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에 대한 몫을 지금 동생이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있단 말이죠. 예, 예. 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능한 예, 건가요? 장남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지만은 동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현행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법적 상속분의 50%까지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전 증여를 한 모든 재산이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예. 유류분 청구는 사전 증여를 언제 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다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청구권 소멸 시효는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사례에서 사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가액인 10억으로 평가했지만 유류분 경우에는 현 시세인 15억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증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예를 들어 장남한테 예, 예. 내가 너한테 증여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보이고 사전 증여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다른 아버지의 형제가. 의지가 그러면 반하는 거 아닌가요? 동생이 요구를 했다면 말이죠. 그래서 상속재산.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물어보고 예.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자,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좀 여러 내용인 것 같아서요. 네. 상속, 사전 증여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사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세가 상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전 증여가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사전 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유류분 청구는 사전 증여를 언제 했는지와 관계없이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상속 재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늘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다툼이 상속 분쟁, 소송으로 가는 순간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머나먼 존재가 될 수가 있다. 가족 간 화목을 위해서는 먼저 가족 간의 협의가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아, 예. 사전 증여도 좋고 상속도 좋지만 가족 간의 화목이 협의가 중요하다. 네, 제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초로 회계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